지난번 컨텐츠에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읽고 리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공부에 재미가 더 붙었습니다. 아무래도 부동산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돈 버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을 4권 또 사버렸습니다. 두 번째 읽은 책은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이란 책입니다. 부동산은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평가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매 관련 책도 구입했습니다. 너나위님 책에는 아파트 위주의 내용들을 다뤘는데 부동산 경매의 기술은 토지, 아파트,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. 이 책을 통해 부동산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. 시세 차익과 월 수익 둘 다 챙기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. 아파트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,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무실의 주인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 중인 거네요. 저는 월세 200을 내고 있습니다. 순간 든 생각이 내가 사무실에 월세 200을 낼 바에 사무실을 경매로 구입해서 월세 200 대신 이자 200을 내는 게 어떨까? 경매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자나 월세나 200은 똑같은데 내 사무실이 생기는 거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. 그런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감가상각이 있고 분양받을 때 들어가지 않고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. 지식이 늘어나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생깁니다. 너무 재밌어요. 혹시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앞으로 꼭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책의 경매 절차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도 앞으로 계속 같은 내용을 보면 머리에 들어올 것이고 다른 것보다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본능인 손실회피 편향에 의해서 잃지 않으려고 무조건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은 그냥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어렵게 보이는 것이 명도라는 것이었어요. 쉽게 말해 내가 경매로 산 곳에 누가 머물고 있으면 내보내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로 내보내려고 해도 돈이 들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신경 쓸 바엔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줘서 내보내야 하는데 참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.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간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. 인성 소름. 그리고 관리비도 미납된 공용 부분은 대신 내줘야 하고 혹시라도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만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. 집은 내 거지만 그 안에 물건은 다른 사람 물건이니 내가 그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짐을 빼서 다른 곳에 보관하고 보관할 때 또 창고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물건을 다시 경매로 내놓고 내가 구매해서 처분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기고 그 진입장벽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경매를 하는 경쟁자들이 그나마 적을 테니까요. 저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경매를 더 공부할까 해요. 마지막으로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와 부동산 경매의 기술책과 비교했을 때 재밌는 점은 똑같은 아파트 시세 분석을 하더라도 너나위님은 발품 90%, 손품 10%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부동산 경매의 기술 책은 손품 90%, 발품 10%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부동산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두 책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시세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정답이다.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책 리뷰를 마쳤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